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도형의 이동 중단원 마무리 한번 해볼 거고요. 교과서 163페이지부터 165페이지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내용 163페이지 기본 문제들 풀어볼 거고요. 1번 보시면 점 3,-4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을 했다고 하죠. 그러면은 점의 평행이동이기 때문에 평행이동한 만큼 더해주시기만 하면 끝나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x좌표 보시면요. 지금 3에다가 x축으로 a만큼이니까 플러스 a 해주시면요. 그 결과가 마이너스 2가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정말 간단하게 x좌표 3이었다가 a만큼 이동하니까 마이너스 2가 됐다. 그러면 3 더하기 a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a 값이 얼마인지가 바로 나오죠. 여기서 구할 수 있는 a는요. 마이너스 5가 될 겁니다. 그러면 y좌표도 똑같이 해주시면 되겠죠. y좌표는 마이너스 4였는데요. 얘를 b만큼 평행이동해서 0이 됐다. 그럼 식 어떻게 세운다? 그냥 더해주기만 하면 되더라. 마이너스 4 더하기 b에서 요 값이 0입니다 라고 해주면은 b 값은 4가 되겠죠. 이렇게 a랑 b 값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2번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방정식이 나타있는 도형을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을 해라 라고 했죠. 네, 그럼 그냥 하면 되죠. 네, 이건 도형의 평행이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했던 거랑은 조금 규칙에서 차이가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자, 주어진 도형이 직선이네요. x-3y 더하기 8은 0이고요. 이거를 이제 x축 방향으로 2만큼이랬어요. x축 방향으로 2만큼. 자, 그럼 이 표현 봤을 때 우리가 도형의 평행이동이니까 x 대신에 뭘 해준다? 그쵸? 여기 있는 x 대신에 x 마이너스 2를 넣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도 1만큼 평행이동을 했죠. 그러면은 y 대신에는 뭘 넣어준다? y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앞에 y 앞에요. 지금 마이너스 3y가 있죠. 그쵸? 마이너스 3이 있죠. 그러면은 요거는 그대로 써주고서 이제 y 대신에 y 마이너스 1을 대입을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런 형태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그쵸? x 대신에 x 마이너스 2를 넣고 y 대신에 y 마이너스 2를 아니죠. y 마이너스 1을 넣어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도형의 평행이동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은 요거 전개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 x 있을 거고 뒤쪽에서 마이너스 3y 나오죠.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2랑 여기는 플러스 3 플러스 8이니까 얼마가 나와요? 플러스 9가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찾는 평행이동 시킨 도형은요. x 마이너스 3y 더하기 9는 0이라는 직선이 됩니다. 자, 되셨죠? 자, 나머지 똑같아요. 2번도 마찬가지. 평행이동 하기 전 도형이 1이네요. 자, 근데 이제 x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 한다? 그럼 뭐? x 대신에 x-2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x-2를 넣으면요. 뒤에 있는 거는 그냥 그대로 써주시면 되죠. 마이너스 1 하고 여기 제곱 쓰시면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y 대신에 못 쓴다? y 마이너스 1을 쓴다. 그러면은 자, 여기 있는 이 y 자리에다가 그대로 y 마이너스 1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다가 위에 제곱 달려있죠? 전체 제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요거 식 계산만 하면 되겠네요. x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6 요런 원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도형의 평행이동 어떻게 하는지 기억 잘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은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점 5, 마이너스 1을요 대칭 이동하라고 하네요. 대칭 이동하면 이제 우리가 부호 바꾸는 거 그거 했었죠. 그쵸? x축, y축 원점 대칭이면 적당히 부호 바꿔주면 되고 그리고 네 번째 나와 있는 저거 직선 y는 x 대칭이면은 x랑 y만 바꿔주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x축 대칭이면 무슨 부호 바꾼다? 그렇죠. y 부호를 바꿔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y축 대칭이면 무슨 부호? x 부호를 바꾸면 되죠. 원점 대칭이면 뭐 바꾼다?
xy 부호를 둘 다 바꿔주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y는 x 대칭이면은 x랑 y를 바꿔주시면 됐었죠. 그래서 요 규칙은 우리가 점의 대칭 이동이든 도형의 대칭 이동이든 둘 다 똑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거 쉬우니까 4번으로 넘어갈게요. 4번 가시면은 원을 다음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x축 대칭이죠? x축 대칭이면 뭐 바꾼다? y 부호를 바꾼다. 그러면은 x-11제곱 더하기 y 부호 바꾸니까 마이너스 y 더하기 7의 제곱이 돼요. 나머진 다 똑같이 써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거 그냥 이 부분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형태죠? 저거 그냥 y-7의 제곱으로 바꿔도 되니까 답을 쓰실 때는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좀 더 예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y축 대칭이다. 그러면 x 부호 바꾸면 되니까 요 앞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1의 제곱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쵸? 네, 이것도 어차피 요거 마이너스 둘 다 붙이고 있을 필요 없죠? 이거는 x 플러스 11의 제곱이랑 같으니까 애초에 쓰실 때 그냥 이런 식으로 바꿔서 쓰셔도 괜찮아요. 그럼 나머지는 그대로 써주시면은 이렇게 될 거고요. 세 번째, 원점 대칭이다. 그러면은 원점 대칭이면 어떻게 해요? 여기 x랑 y 부호 둘 다 바꿔야죠. 그럼 아까 했던 것처럼 그대로 바로 갈게요. x 부호 마이너스 x로 바꾸니까 첫 번째 건 x 플러스 11제곱, 두 번째 거 y 플러스 7제곱인데 y 대신에 마이너스 y 넣으니까 이 모양이죠. y 마이너스 7의 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고요.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직선 y는 x 대칭이다. 그럼 x 대신에 y 넣고 y 대신에 x 넣으면 되니까 이건 그냥 바로 할게요. 아니다, 한번 거쳐서 하죠. x 대신에 y 넣으면은 y-11의 제곱, 그리고 y 대신에 x 넣으면은 x 더하기 7의 제곱은 9.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보통은 x 들어있는 걸 먼저 쓰니까 x 더하기 7의 제곱 더하기 y-11의 제곱은 9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총 4가지 대칭 이동 하는 방법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긴 진짜 간단한 문제들이에요. 이거 안 되시면은 앞에 개념 부분으로 넘어가서 기본적인 평행이동, 대칭이동 방법을 다시 익혀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164페이지고요. 5번부터 갑시다. 두 점을 각각 이동시키는 평행이동이라고 했는데 자, 어떻게 이동했는지 먼저 보도록 하죠. A라는 점은요. A라는 점 마이너스 3,A인데 요게 A 프라임으로 이동을 했죠. 그랬더니 3,4가 됐대요. 자, 근데 B라는 점은요. B,2였고 똑같이 평행이동을 했더니 B 프라임 1,6이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둘 다 똑같은 평행이동으로 이동을 했는데 먼저 첫 번째 A라는 점 보시면요. X좌표가 마이너스 3이었다가 3이 됐죠. 그쵸? 그러면은 X축 방향으로 얼마나 평행이동했는지가 나옵니다. 자, 얘는 Y축 방향으로 어떻게 평행이동을 했는지는 구체적인 숫자로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X축 방향으로는 얼마만큼? 6만큼 평행이동을 했구나 라는 거 아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 B라는 점 보시면요. B는 X좌표, 이건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Y좌표만 보시면은 Y좌표가 2였다가 6으로 됐죠. 그러면은 얘는 Y축 방향으로의 평행이동을 알려주겠네요.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했다? 2에서 6이 됐으니까 4만큼 평행이동을 했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A 값과 B 값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A점 볼게요. A점이 Y좌표가 A였는데 4가 됐대요. 자, 그런데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했다? 4만큼 했다. 그러면은 A에다가 4를 더해서 4가 된 거기 때문에 A 값은 얼마다? 0이다. 이게 바로 나오시죠? 마찬가지 B점 보시면요. B의 X좌표는 B였고요. 이게 평행이동해서 1이 됐대요. 근데 평행이동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 어떻게 했다? 6만큼 평행이동했다. 그럼 B에다가 6을 더해서 1이니까 그쵸? B에다 6을 더해서 1인 거예요. 그러면은 B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5였다는 거죠. 그러면은
a, b 값이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평행이동에 의해서 점 a, b가 옮겨지는 점의 좌표를 구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점 a, b 얘는 사실 뭐였단 얘기다? 0, 마이너스 5였단 얘기고요. 얘를 x축으로 6만큼 그리고 y축으로 얼마죠? 4만큼 평행이동한 점을 찾으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0 더하기 6해서 x좌표 6 될 거고 마이너스 5 더하기 4에서 y좌표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찾는 답이 됩니다. 6,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스텝을 거쳐가지고 풀게 되는데 난이도 자체는 높은 편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점의 평행이동 넘어갈 거고요. 6번 봅시다. 직선을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을 했더니 원래 직선과 일치했대요. 원래 직선과 일치했다? 이때 a분의 b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당장 내가 그림으로 풀 수 있을까 생각하면은 안 될 것 같기도 해요. 그쵸? 그래가지고 식으로 그냥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이런 거는 그림보다는 식 세우는 게 훨씬 편할 수 있습니다. 자, 실제로 평행이동을 해보죠. y축 방향으로 b만큼이니까 y 대신에 y-b 쓰시면 되고요. x축 방향으로 a니까 x 대신에 x-a를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평행이동을 시켰어요. 그 다음에 식을 정리하시면은 y는 2x 마이너스 2a 더하기 b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자, 이렇게 식을 정리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평행이동한 직선이 원래 직선이랑 일치한대요. 뭐다? 처음 이 직선과 평행이동한 직선이 같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면은 둘이 같다? 그럼 식이 같아야겠죠? 그럼 2x-3이랑 2x-2a 더하기 b-3이랑 같아야 되니까 어느 부분이 0이 돼야 되는지 바로 보이시죠? 이 부분. 이 값이 0이어야 됩니다. 그쵸? 그래야지 위의 식이랑 같아지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2a 더하기 b가 0이다? 그럼 b는 2a겠죠? 따라서 우리가 찾는 a분의 b 값은요, b에다가 2a를 대입해 주시면은 그냥 2라고 나오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찾는 답이겠죠? a분의 b는 2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a, b 값이 정확히 하나의 값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쵸? 그냥 b는 2a를 만족하는 a, b라면은 모두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점 1,5를 마이너스 1,a로 옮기는 평행이동. 그러면 이게 어떤 평행이동인지 바로 나오죠? 1,5를 마이너스 1,a로 갔대요. 바로 나오진 않네요. 여기 a가 섞여 있어가지고. 그럼 요거는 일단 x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을 한 거겠죠. 자, y축 방향으로도 한번 찾아봅시다. 5에서 얼마만큼 가야 a가 된다? 요거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a에서 5를 빼면 되죠. 그쵸? y축 방향으로는 a-5만큼 평행이동을 한 셈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 평행이동에 의해서 원이 저 원으로 옮겨진대요. 이때 실수 ABC에 대해서 a 더하기 b-c 구하라고 했는데 그럼 이게 어떤 평행이동인지는 대충 찾았으니까 이제 저 원 가지고 찾아낼 수 있는 정보를 최대한 찾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원에서요, 우리가 어차피 원 위에 있는 점을 봐도 되지만 원이 평행이동할 때는 원의 중심도 같이 평행이동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중심에 조금 초점을 맞춰볼게요.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1. 얘 같은 경우는 중심이 어디다? 중심이 0,0이다. 원점이죠? 자, 그랬을 때 평행이동을 하면 중심이 어떻게 바뀐다? 왼쪽에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이니까 x좌표는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y축으로는 a-5죠? 그럼 이때 중심은 a-2, a-5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때 저 원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평행이동 된 원을 볼게요. 여기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bx-8y 더하기 c는 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상태로는 우리가 원의 중심을 아실 수가 없겠죠. 그쵸?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걸 할 수 있다? 중심이 사실 얘였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요런 것들 보실 수 있겠네요. 중심의 x좌표가 마이너스 2니까 얘는 x 플러스 2의 제곱 이거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위에 볼게요. 위에 보시면은 여기 y제곱 마이너스 8y죠. y제곱 마이너스 8y죠. 그럼 이거 완전 제곱했을 때 어떤 형태가 나온다? y 마이너스 4의 제곱 형태가 나온다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런데 여기서 평행이동, 주어진 원을 평행이동을 했기 때문에 평행이동했을 때 반지름이 변해요, 안 변해요? 절대로 변하지 않죠. 자, 그럼 여기 처음에 반지름 제곱이 21이었잖아요. 그럼 그 밑에 있는 애, 평행이동 된 애도 반지름 제곱은 21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가 찾고 싶은 거는 B랑 C 값이죠. B랑 C 값 어떻게 찾는다? 이거 전개하면 그냥 나와요. 그쵸? 근데 그 전에 A 값부터 구하죠. 자, 중심이 지금 마이너스 2,a-5라고 했는데 여기서 중심의 y좌표가 4라는 게 바로 나오죠. 그쵸? 그래서 이 a-5 값은 사실은 4였습니다. 따라서 a 값은 9가 되겠죠? 자, 이거 먼저 첫 번째로 a 값 찾았고요. 자, 그 다음 평행이동한 원을 전개를 해보죠. 그럼 x제곱, 그 뒤에 여기 y제곱 나오겠죠? y제곱, 그리고 여기 4x 나오겠죠? 4x 마이너스 8y고요. 그리고 여기 플러스 4, 여기 플러스 16이니까 플러스 20 나오죠? 근데 여기 21이 있으니까 왼쪽으로 넘겨주면은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식이 전개가 됩니다. 그랬을 때 나오는 요 식이랑, 그쵸? 요 식이랑 요 식이랑 같은 식이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B랑 C 값 찾을 수 있죠? B는 얼마다? B는 4다. 그리고 C는 얼마다? C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개수 비교해가지고 찾아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끝났죠?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값은 A 더하기 B 마이너스 C니까요. A 더하기 B 마이너스 C는 9 더하기 4 마이너스 1입니다. 여기 3 플러스인데, 네, 9 더하기 4 마이너스 1이니까 14가 되겠죠? 이게 우리가 찾는 답이에요. 되셨나요? 자, 제가 여기 있는 식 이거 이 형태로 바꿀 때 되게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했는데 여러분도 그런 식으로 좀 자유롭게 이동을 하면서 식을 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요 식을 그냥 무작정 원점이 보이게 쓴다고 막 x 더하기 2분의 b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4의 제곱 더하기 c 마이너스 4분의 b제곱은 0 뭐 이렇게도 되긴 해요. 근데 그러면은 식이 너무 좀 복잡해지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런 방식을 이것도 아니지, 여기 마이너스 16은 0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뭐 문자도 너무 많아지고 헷갈려지니까 제가 했던 방식으로 요 식을 만들 수 있게 여러분도 연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쓱 지우고요. 이제 8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번. 주어진 직선을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을 했더니 원에 접했죠. 그쵸? 아, 그러면은 접선 얘기가 나오겠네요. 그쵸? 자, 그랬을 때 a 값을 구해라 라고 했네요. 자, 그럼 평행이동 시켜보죠. 주어진 직선을 x축으로 a만큼 평행이니까 x 대신에 x 마이너스 a를 대입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5는 0 해주시면요, 이거 전개하셨을 때 3x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a는 0, 이런 직선이 되죠. 요게 바로 주어진 원의 접선이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접선 나왔으니까 뭐 접선의 방정식을 떠올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접선의 방정식은 주어진 원이 중심이 원점일 때 쓸 수 있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런 접선의 방정식 공식을 쓰기보다는 그냥 그림으로 해결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원이 있죠? 이 원에 접한대요. 자, 접하면 뭐 한다? 중심에서 수직 내려준다. 요거 기억하시죠? 그쵸? 그랬을 때 여기가 반지름이잖아요. 반지름. 원의 반지름 1이죠, 여기서는.
그랬을 때 뭐다? 원의 중심과 요 직선까지 거리,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썼을 때 그 값이 1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써볼게요. 자, 이거 기억하시죠? x 앞에 개수 3이고요 y 앞에 마이너스 4니까 제곱해서 더하면 25죠? 그러면 루트 25분의 절대값, 지금 원의 중심이 마이너스 3,2죠? 그러면은 저기다 대입을 해주시면요, 마이너스 9, 마이너스 8,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a죠. 요 값이 뭐가 된다? 1이 된다. 자, 그럼 이거 정리해봅시다. 분자 그 값 다 계산하면요, 마이너스 22 마이너스 3a니까 그냥 3a 더하기 22라고 써도 될 거예요. 그리고 분모가 루트 25니까 그냥 5죠. 이거 양변에 곱합시다. 그러면은 3a 더하기 22는 5 또는 마이너스 5가 되죠. 풀마 5니까. 되셨나요? 자, 그럼 뭐다? 3a는 마이너스 17 또는 마이너스 27이 됩니다. 자, 그럼 끝났네요. 따라서 a는 마이너스 3분의 17이거나 마이너스 9가 되겠죠? 3으로 나누면은 마이너스 9다. 자, 요게 답입니다. 마이너스 3분의 17 또는 마이너스 9 되셨죠? 그래서 접선이 나오는 경우에는 접선의 방정식, 그 공식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아진다. 이 내용 정말 많이 쓰니까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는 9번 볼게요. 점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B. 이거 직접 다 구하면 되겠죠? 그쵸? 근데 문제에서 세 점 A, B, C를 꼭지점으로 한 삼각형의 넓이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는 좌표 평면을 한번 그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점 A 2,1 한번 찍어주고요. 얘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다. 그러면은 x, y 부호가 둘 다 바뀌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요게 바로 B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2,1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 그럼 x, y만 바꿔주면 되죠. 그게 바로 C라는 점 1,2가 됩니다. 그랬을 때 AB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해라 라고 되어 있네요. 그쵸? 자, 그랬을 때 삼각형 그려보죠. 그러면은 요렇게 그려 주시면은 삼각형이 나옵니다. 요 삼각형 ABC를 넓이를 구해 볼 건데, 자, 여러분 여기서 한번 봐주실 게 있어요. 뭘 봐주셔야 되냐? 우리가 요 삼각형을 그렸을 때 요 삼각형이 특수한 삼각형일 수 있지 않을까, 요 생각을 해두시면은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우리가 그냥 당장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라 했을 때 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조금 귀찮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뭐 특수한 삼각형이 아니다 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삼각형 넓이를 구하시면 되냐면은, 자, 먼저 사각형 틀을 하나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지금 맨 위쪽에 있는 점이 C죠. 거기서 이제 요렇게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점이 A죠. 그거 이용해서 요렇게, 그리고 맨 왼쪽이랑 맨 아래에 있는 점이 B니까 요런 식으로 사각형 네모를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 다음에 뭐 해준다? 이 네모 넓이는 구할 수 있잖아요. 그쵸? 요 사각형 가로는 3이고요 세로도 3입니다 그럼 사각형의 넓이는 9죠. 거기서 뭘 빼주냐면은 이 삼각형 넓이 구할 수 있죠? 그쵸? 그리고 이 삼각형, 그리고 이 삼각형도 넓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전체 사각형 넓이에서 이 삼각형 3개 넓이만 빼주면은 우리가 찾으려는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요거 하실 수 있겠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번거로워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딱 보셨을 때 뭐 해주면 좋다? 이거 혹시 뭔가 특이한 삼각형이 아닐까? 예를 들어서 직각삼각형 같은 그런 좀 특별한 삼각형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한 번쯤은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그 의심을 했고요. 그리고 또 그림을 잘 그렸잖아요. 보시면은 이거 뭔가 직각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시죠? 자, 근데 그거를 그냥 찍으시면 안 되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자, 여기
이 직선 BC를 볼게요. 직선 BC는요, 기울기 바로 구하실 수 있죠. 요거 B에서 C로 갈 때 X 3만큼 증가하고 Y도 3만큼 증가하니까 뭐다? 기울기가 1입니다. 자, 그런데 직선 AC 보시면요, AC의 기울기는 얼마다? 그쵸, 이거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직선 BC랑 직선 AC랑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은 뭐다? 두 직선은 서로 수직이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겠죠. 아, 그러면은 이 삼각형 ABC가 그냥 직각삼각형이었네요. 그럼 직각삼각형이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해가지고 바로 넓이를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구해볼게요. 먼저 AC 길이는 그냥 루트 2죠. 그쵸? 점과 점 사이 거리니까. 그 BC 길이는 3루트 2죠. 그럼 뭐예요? 우리가 찾는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3루트 2 곱하기 루트 2 해가지고 그냥 3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끝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특이한 삼각형이지 않을까 하는 의심, 이런 거는 한 번쯤은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좀 더 빠르고 편하게 문제를 푸실 수가 있어요. 되셨죠?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페이지 165페이지 문제 10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보시면은 주어진 직선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직선을 L이라고 한다. 그러면 직선 L을 바로 구하시면 되겠네요. y는 x 대칭이면은 x 대신에 y 쓰고 y 대신에 x 쓰시면 돼요. 근데 우린 이렇게 쓰는 게 불편하니까 x 쪽부터 먼저 써서 이렇게 바꿔줍시다. 3x 더하기 y 마이너스 4는 0. 이게 바로 우리가 찾는 직선 L이고요. 이 직선 L과 원의 교점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네요. 그럼 교점의 개수 어떻게 구해요? 기억나시나? 아까도 비슷한 거 했는데. 자, 교점의 개수 어떻게 구한다? 자, 직선과 원은 많이 만나봤자 두 군데서 만나요. 그쵸? 그때가 어떤 때? 이런 때죠. 그 다음에 한 군데서 만날 때는 요렇게 접할 때, 그리고 안 만날 때는 뭐 이럴 때죠. 이러면 안 만나죠. 그래서 교점이 2개, 1개, 0개, 셋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판단하냐? 자,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요 길이랑 반지름만 비교하면 돼요. 자, 제가 이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D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랬을 때 D가 반지름보다 작으면은 두 점에서 만나고요. D가 반지름과 같으면 한 점 접하는 거죠. D가 반지름보다 크면은 만나지 않습니다. 교점이 없어요. 그래서 뭘로 판단을 하냐? 이거를 막 이 직선을 원에 대입해가지고 연립해서 판별식 써도 되긴 하지만 귀찮으니까 그냥 점과 직선 사이,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으로 해결을 해주자는 겁니다. 되셨죠? 그럼 우리가 할 거는 요 직선, 얘랑요, 그리고 이 원의 중심 1,0이죠. 그리고 반지름 이용해가지고 비교만 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직선에서 원의 중심까지,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 구해볼 거고요. 루트 xy 개수가 각각 3이랑 1이니까 제곱해서 더해주시고요. 위에 절대값 씌우고 1,0을 여기 x랑 y에 대입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그냥 한 번쯤 그냥 쓰죠. 3 더하기 0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그럼 요 값이 루트 10분의 1이에요. 그쵸? 루트 10분의 1이다? 요거 당연히 2보다 작죠? 그쵸? 반지름 2보다 작잖아요. 그럼 뭐예요? 첫 번째 경우죠. 따라서 교점의 개수는 2개가 됩니다. 교점의 개수는 2개다. 자, 요렇게 10번도 끝났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이 도형에 이동하실 때도 당연히 우리가 앞에서 배운 뭐 원에 대한 지식이나 그런 기본적인 뭐 1차 함수, 2차 함수, 원에 대한 지식들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평행이동이랑 대칭이동이 그냥 단독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앞에서 여러분들이 1학기 때 배웠던 거랑 다 엮여서 나오기 때문에 그쵸? 앞에 내용들 복습을 잘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11번 갈게요.
주어진 원을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원을 C2라고 하자 C1 위의 임의의 점 P와 C2 위의 임의의 점 Q에 대해서 PQ 사이 거리의 최대값 구하라고 했는데, 이거는 한번 문제를 직접 보기 전에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자, 그림으로 대충, 정확히는 아니지만 대충 그림을 그려봅시다. 자, 직선 Y는 X가 있고요. C1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충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당연히 원의 중심도 대칭 이동이 되겠죠. 그러면서 원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될 텐데, 자, 요걸 C2라고 할게요. 왜 이렇게 원이 안 그려지죠? 오늘따라 원이 잘 안 그려지는 날인가 봅니다. 그냥 원이라고 해주세요. C1이랑 C2,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C1 위에 임의의 점과 C2 위의 임의의 점에 대해서 두 점 사이 거리가 최대가 될 때를 구하래요. 그러니까 PQ라는 점이 막 여기 있고 막 여기 있어가지고 선분 PQ 길이가 이렇게 된다 하면 이건 최대가 아니죠. 그쵸? 그럼 언제 최대가 될 거냐? 요거는 짐작이 가시죠? PQ가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으면 돼요. 그럼 그 점은 이런 식으로 중심과 중심을 이었을 때 생기는 직선, 걔가 C1, C2랑 만나는 점 있죠? 거기서 가장 멀리 떨어진 요 두 점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때 PQ 사이 거리가 당연히 최대가 될 겁니다. 되셨나요? 자, 그럼 우린 이제 요것만 하면 되네요. 두 원의 반지름 찾고 중심만 찾으면은 문제가 끝나요. 그러면은 중심을 바로 찾으러 가보도록 하죠. 자, 주어진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4y 더하기 4는 0이니까 이 상태로 있을 땐 중심도 모르고 반지름도 몰라요. 다 완전 제곱꼴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x제곱 마이너스 2x가 있으니까 x 마이너스 1의 제곱 쓰시고요. 더하기 y제곱 더하기 4y가 있으니까 y 더하기 2의 제곱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4는 오른쪽으로 넘겨주시고요. 이 완전 제곱 만들기 위해서 왼쪽에 1 더해주고 왼쪽에 또 4를 더해줬으니까 오른쪽에도 똑같이 1과 4를 더해주시면은 위에 있는 식 아래에 있는 식 정확하게 일치하게 됩니다. 자, 요 값이 뭐예요? 1이죠. 그러니까 반지름이 1이란 얘기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 여기 중심이 1,-2니까 여기 1,-2 이렇게 써줄게요. 그럼 원의 중심이 1,-2였는데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니까 xy 바꿔주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2,1이 됩니다. 자, 그럼 끝났죠? 요 길이, 원의 중심과 중심 사이 길이를 구해주시면은 요 길이는 3루트 2가 나오겠죠? 그런데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1이기 때문에 이 길이는 1이고요. 요 길이는 1이에요. 그쵸? 그럼 우리가 찾는 길이의 최대값, PQ 길이의 최대값은 어떻게 되냐? 요 길이의 최대값은 3루트 2 플러스 2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는 거는 3루트 2 플러스 2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문제를 보셨을 때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면 저는 일단 그림 한번 그려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림을 그려야 내가 뭘 구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12번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2번은 포물선 나왔네요. 2차 함수의 그래프죠. 포물선을 이렇게 옮기는 평행이동에 의해서 직선이 옮겨진다. 두 직선 L과 L' 사이의 거리를 구해라 라고 했는데요. 일단 어떤 평행이동인지를 찾아주셔야만 합니다. 근데 포물선 평행이동할 때 제가 기준으로 삼으라고 한 점이 있었어요. 바로 무슨 점이다? 꼭지점이다. 그쵸? 그러면은 이 포물선 꼭지점의 좌표 구해보시면요, 이거 완전 제곱으로 바꿔주면은 x-1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은 이 꼭지점 좌표 1,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렇죠? 자, 얘를 평행이동을 했대요. 얘를 평행이동을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좀 그래도 예쁘게 그려주죠. y는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0이래요. 그럼 이것도 완전 제곱으로 바꿔주시면은 x 플러스 4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6 이렇게 하시면은 위아래 식이 같아지겠죠. 그럼 여기도 꼭지점의 좌표 살펴보시면은
여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이 됐죠. 자, 그러면은 이거 어떤 평행이동이다? x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5만큼, 그리고 y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똑같네요. x축으로도 그리고 y축으로도 마이너스 5만큼 평행이동을 한 게 되겠죠. 그쵸? 이 평행이동에 의해서 직선이 옮겨진다고 했으니까 직선을 그냥 옮기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원래 직선 얘였죠? 잠시만요. 좋아. 원래 직선 x-2y 플러스 1은 0입니다. 이게 평행이동을 해서 L'이 됐대요. x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 그랬을 때 둘 사이 거리 구하라고 했는데, 이거는 사실 아니다, 바로 하도록 하죠. 그쵸. 네, 옮겨볼게요. 이거를 똑같이 x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이동 하시면은 x 대신에는 x 플러스 5를 쓰고요, y 대신에도 y 플러스 5를 쓰시면 되겠죠. 나머진 그대로 써주시고 요거식 정리하시면 x 마이너스 2y에다가 뭐 돼요? 5 마이너스 10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요렇게 됐습니다. 되셨나요? 그쵸? 그랬을 때 두 직선 사이 거리만 구해주시면 끝이에요. 그럼 직선 사이 거리 어떻게 구한다? 이 직선과 이 직선 사이 거리죠. 두 직선 중에 아무 직선이나 하나 잡아서 임의의 점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L'에 있는 점 하나 잡아줄게요. L'에 있는 점 적당히 x에 0 넣어주시면은 y는 마이너스 2가 되죠. 0, 마이너스 2가 될 겁니다. 그래서 L' 위에 0, 마이너스 2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 0, 마이너스 2부터 직선 L까지의 거리, 요걸 구하시는 게 우리의 목표란 얘기입니다. 자, 그럼 저거는 그냥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으로 구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x-2y 더하기 1은 0과 0, 마이너스 2 사이의 거리니까 일단 여기 d는 루트 5분의 절대값 0 대입하고 마이너스 2 대입하고 1 대입하면은 분자가 5가 되죠? 따라서 우리가 찾는 직선 L과 L' 사이의 거리는 그냥 루트 5가 됩니다. 간단하시죠? 자, 그래서 어떤 평행이동인지 먼저 파악을 하고 그거에 의해서 직선을 평행이동 시킨 다음에 그냥 직선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방법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는 13번 갈게요.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먼저 원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다음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또 한대요. 그랬을 때 걔는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럼 이거는 원을 대칭 이동을 다 시켜야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먼저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보기 편하시게 그냥 하나하나 쓸게요. 자, 원점 대칭이죠? 그러면은 x, y 부호를 둘 다 바꿔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는 바꿔봤자 어차피 제곱이니까 그냥 쓰시고 x 대신에 마이너스 x 쓰면은 이렇게 바뀝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를 또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라고 했죠. 그럼 x 대신에 y 쓰고 y 대신에 x 써주시면은 이 부분은 어차피 똑같아요. 그 다음에 x 대신에 y 쓰면은 요렇게 되겠죠. 그쵸? 요게 우리가 찾는 원이고 이 원이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 A, B에서 만난대요. 그쵸? 그러면은 x축과 만난다? 자, 원이 있을 거예요. 원이 있을 때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 A, B에서 만난다고 합니다. 그럼 이거 주어진 원이랑 x축 연립하면 끝나죠? 그쵸? 그럼 x축의 특징은 뭐예요? x축의 특징, y값이 전부 0이다 라는 거죠. 그럼 y는 0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게 연립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y는 0일 때를 보시는 거예요. 그럼 x제곱은 4죠? 자, 그럼 나왔네요. x는 풀마 2니까 점 A의 좌표는 마이너스 2,0이 되는 거고 B의 좌표는 2,0이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죠? 물론 여기 문제에서는
뭐 점 A랑 점 B가 어떤 게 왼쪽에 있고 어떤 게 오른쪽에 있는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뭐 A점이 2,0이 될 수도 있고 B가 마이너스 2,0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어찌됐든 선분 AB의 길이는 4가 되겠죠? 네. 따라서 AB 길이는 4가 됩니다. 그래서 의외로 되게 간단하네? 라는 거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14번 갑시다. 두 점과 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PA 더하기 PB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점 P의 X좌표를 구하는 풀이 과정과 답을 쓰시오라고 했는데 이 문제는 제가 수업할 때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162페이지 참고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대칭 이동을 이용해서 최단거리 구하는 그 문제고요. 요거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림 한 번만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그냥 대충 그리죠. 자, y는 x가 있고요. 점 8,4랑 7,5가 있대요. 8,4, a 8,4. 그리고 b는 7,5니까 뭐 여기 있다고 해볼까요? b는 7,5. 자, 이렇게 있어요. 그랬을 때 직선 y는 x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PA 더하기 PB가 최소가 되라고 했으니까 요 길이죠. P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PA 더하기 PB 요 길이의 합 이게 최소가 되라 라는 거고요. 그러면 요거 162페이지에서 제가 뭐라고 했었죠? 주어진 직선에 대해서 두 점 중 하나를 대칭 이동을 시키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그대로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먼저 점 A를 제가 대칭 이동을 시켜볼게요. 뭐 B를 하셔도 괜찮아요. 점 A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은 요렇게 수직 이등분되게 적당히 점을 잡아주시면 되는데 그게 바로 뭐다? 4,8이 되겠죠? Y는 X 대칭이니까 XY 바꿔주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해주면 된다고요? 이 대칭 이동시킨 점 A'과 B를 요런 식으로 쭉 이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그랬을 때 생기는 요 Y는 X와 빨간 선의 교점 거기가 바로 점 P라는 거예요. 점 P 여기죠? 그랬을 때 P와 A를 이어주시면은 여기 AP 길이랑 A 프라임 P 길이가 같아지게 되죠. 자, 그럼 이게 언제 PA 더하기 PB가 최소가 되냐? PA 더하기 PB가 최소가 될 때 이게 바로 제가 방금 그림에 그려놓은 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PA 길이 대신에 PA 프라임 길이를 쓰면 되고 그랬을 때 A 프라임 그리고 P, B 요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기 때문에 요 길이 그냥 A 프라임 B의 길이로 구하면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그 최소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면은 그냥 A 프라임 B 선분 길이 구하면 돼요. 근데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했죠? 그게 아니라 점 P의 X좌표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쵸? 근데 그거 어렵지 않아요. 왜 어렵지 않냐? 우리 이미 A'과 B를 찾았잖아요. 그럼 뭐예요? 요 직선 A'B 이 직선에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세워봅시다. 직선 A'B는요 4,8이랑 7,5를 지나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죠. 그쵸? 그럼 y는 마이너스 x고요. 그리고 4 넣었을 때 8 나오려면은 플러스 얼마 해줘야 돼요? 12를 해줘야 됩니다. 이게 직선 A'B의 방정식이고 그런데 P라는 점은 어떤 점이냐? 이 직선 A'B와 y는 x의 교점이죠. 그러면 요거 연립하면 되죠. 그쵸? 요거 연립하시면은 xy 값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P의 좌표를 알려주게 될 거고요. 자, y 자리에 x 대입하시면은 2x는 12죠. 그쵸? 2x는 10이다. 그럼 x는 6이죠. 그럼 끝났네요. P의 x좌표보다 6이다. 물론 뭐 P의 좌표를 다 구할 거면은 xy 좌표 같으니까 그냥 P점은 6,6입니다. 이렇게 하셔도 괜찮긴 한데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그냥 x좌표만 물어봤으니까 6 쓰시면은 끝납니다. 그쵸? 그래서 대칭시키는 직선이 달라졌을 뿐이지 푸는 방법은 똑같죠. 그래서 원리를 이해하셨다면은 이것도 편하게 해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165페이지에 있는 나름 어렵다고 하는 문제들까지 풀어봤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막 엄청나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쵸? 잘 여기까지 해오셨다면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중단원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대단원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